이 날은 식물 가족들을 추가 영입하기 위해 조인폴리아를 찾았습니다. 정글 가든 센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식물을 구매할 수 있는데 내방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식물들도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길을 따라 쭉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화원이 펼쳐집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엄청 넓고 식물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보려면 거의 하루 종일 조인폴리아에서만 있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저희는 점심도 먹어야 하고 커피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스킵 하면서 구경했습니다. 아무래도 구매를 위해 제공되는 곳인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어서 좋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저도 저만의 상점을 만든다면 이런 센스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쪽에는 판매와 무관하게 구경을 할 수 있는 정글 가든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식물원에 온 것처럼 완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의 서울 식물원에 온 느낌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오손도손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정이 바빠서 우와 라는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계속 걸어 다녔는데 여기에 앉아서 담소를 나눠도 진짜 느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쪽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나만의 정원을 산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중앙 쪽에는 살짝 내려오는 지형이 있었는데 이쪽은 일부러 지대를 낮게 만들어서 수생식물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된 계단을 올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쁘네요. 이렇게 바로 아래쪽에 물이 있어서 수생식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테이블은 이미 식물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중앙 쪽은 이렇게 고저차가 있어서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원목 가판과 식물들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아래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색다른 풍경이 이어집니다. 자연 속에 푹 잠겨서 유유자적하고 싶네요. 이렇게 예쁜 항아리에는 귀여운 식물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희귀식물 코너가 있습니다. 희귀식물이다 보니 입장 조건이 엄격합니다. 이쪽에 있는 식물들은 아까 보던 식물들과 가격이 차원이 다릅니다. 꼭 함엽충이 연상되는 식물도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크기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손을 한번 대봤습니다. 중앙 쪽에는 이렇게 작은 수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거북 한 마리가 힘들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거북아, 괜찮은 거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떠올라야 하는 거북이 안쓰럽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완벽한 자연을 본 듯 수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습도가 85%라니 완전 요즘을 보는 것 같네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느낌인데 꼭 판타지 세계에 나오는 엘프들의 마을 같습니다. 저희는 요만큼을 구매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물 쇼핑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파주 닭국수를 방문했습니다. 나름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기가 길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난로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도 메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걸어 두셨습니다. 대기는 가게 안에서만 걸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누가 입장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약 30분의 대기 끝에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사실 대기실에서 이미 메뉴는 정해왔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심정으로 꼼꼼히 봐줍니다. 백종원 선생님께서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메뉴의 개수, 메뉴별 가격, 인테리어 등등에도 다 나름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중에 회사를 잘리고 식당을 창업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항상 유심히 관찰하고 또 그 의미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나오기 전에 김치를 썰면서 허기를 참아봅니다. 김치가 완전 신선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전구와 파이프입니다. 사장님께서 공대를 나오신 걸까요? 그렇게 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다 보니 닭국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미래의 식당주가 될 사람이므로 면밀하게 식사를 관찰해 봅니다. 닭 반마리 확인 완료! 배추와 숙주나무들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닭고기와 야채의 조합이 훌륭해서 맛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 대기를 확인했는데 아직도 23팀이나 남았습니다. 주차장이 좁긴 하지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차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꼭 커피 공장처럼 생긴 느낌의 손탁커피 파주점에 방문했습니다. 밖에서만 보면 카페라고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뭔가 팻말이 감성적입니다. 딩딩 커피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앉을 자리를 찾는데 정성스럽다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쿠키도 많이 팔고 있어서 참는데 힘들었습니다. 자리는 아주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아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큰 창을 통해 쏟아지듯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앉는 공간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커피에 진심이신 편인 듯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 저희가 주문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잔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블렌드 커피입니다. 나머지 한 잔은 소금 카라멜 카페오레입니다. 지난번에 샀던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해서 소설을 써봅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커피를 모두 마시고 컵을 반납하고 뭐 살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봅니다. 일단 빚 갚느라 돈이 없으니 당분간은 칸으로 만족하기로 합니다. 예전에 벽돌 공장이 있던 위치라서 신기한 화덕 같은 게 있어서 구경했습니다. 벽돌을 굽기 위한 높디 높은 탑입니다. 얼마 전에 반지의 제왕을 봐서 그런지 사우론의 탑이 연상됩니다. 좋은 추억을 남겨둔 파주를 뒤로 한 채 저희는 이제 집으로 떠납니다. 저희의 식물 가족이 된 아이들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아이는 호프세람이라는 아이입니다. 잎이 매력적이죠? 이 아이는 안스리움 비타리폴리움입니다. 잎에 구멍이 송송 난 이 친구는 아단소니입니다. 이 친구는 다육이 중에 한 종류인데 여친님의 직장 동료분께 드릴 선물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잎 색이 인상적인 이 아이는 안스리움 클라리네비움입니다. 노란색부터 초록색까지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이 친구는 카라입니다. 처음으로 수확한 상추를 먹는 날입니다. 고기를 먹으려다 보니 상추를 먹는 건지 아니면 상추를 소비하기 위해 고기를 먹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살짝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고기는 참을 수 없죠. 고기가 탱글탱글하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에 찍어서 입안에 넣으면 살살 녹습니다. 연겨자를 딱 쌌는데 하트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